그, 어, 그, 와운의 내일 이제 그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아시죠?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4월 14일 금요일 날 오전 8시 40분에서 3시 30분까지 와운의 사이트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있죠. 저는. 그러니까 월 1회 하는, 어, 어, 이제 그, 이제 그게 있습니다. 장주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일은 공개 방송 있고, 물론 이제 유료 회원들한테는 문자는 갑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포스코 아이스티를 지난번에 이익션 했잖아요. 55%. 근데, 아직 저희가 이익션을 안 했는데, 어제 SK 그 시그넷 있죠? 이거를 저희가 3만대 후반에 매수했는데, 어제 6만 2천 원 돌파해서, 이것도 거의 한 달 조금 넘었죠. 두 달이 안 됐는데 수익률이 지금 60%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매집을 해서 이제 막 5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 저희 다 매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 이상 올라오면 이익션 하고 뭐 한 100% 갈 것 같으면 좀 더 놔두고 이런 전략은 계속 저희가 파생발 하더라도 주식은 60%는 꼭 가지고 있겠다 그랬으니까요. 그런 전략은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파생 특강 이제 한 기존 회원들 중에서는 3분 정도 가입 안 하셨어요. 전부 다 가입하셨습니다. 제가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 그래서 이 파생 특강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이 번호로 3490-4605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55만 원인데 아마 여기 플러스 3일, 기존 회원님들도 아마 플러스 3일 더 추가 연장을 줄 겁니다. 내일 가입하신 분도 추가 3일 연장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아마 기존에 가입하신 분도 다 추가 3일 연장이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시작하기 전에 다 연장이 들어갈 거예요. 예, 그거는 아마 17일 전에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고, 자, 어제 CPI가 나왔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뭐 제가 물가나 통화 정책은 신경 쓰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하면 되고, 원샷 원킬링 그거는 이제 고객센터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물론 이제 7월 달까지 가격 인상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샷 원킬링. 그러니까 기존에 가입했으면 추가 가입은 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음 달도 특강할 때는 이 가격이고 5만 할인 쿠폰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7월 달부터 가격이 77만 원 인상을 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아마 연장 결제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가 5%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 중고차 가격하고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CPI 30% 차지하는 주거비 물가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그죠? 2월달 0.79, 0.66 계속 떨어져요. 임차료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물가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주거비가 포함된 슈퍼코어 물가는 떨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주거비를 뺀 그냥 에너지하고 음식료인 근원 물가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서 아마 다음 달에도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바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성향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통화정책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뚝뚝 떨어지는 카드 지출. 그리고 이제 임금 상승률은 이제 제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계속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간당 그 임금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였던가요? 아니죠. 고용지표에서 보면 되겠다. 네. 이게 계속, 이게 물가지수 고용지표에 보면 시간당 평균임이 계속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4.15. 근데 그런 영향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여기 보시면 임금 상승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 고소득층에서 그리고 카드 지출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페드워치 보면 5월 FOMC에서는 25pp를 또 인상한다 그러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25pp 인상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이거 얘기 드렸죠, 어제. 네, 미국의 상업은행 대차 대조표를 보면 3월 29일부터 2주 기간 동안 대출이 1,050억 달러가 감소했다고. 그러니까 이 대출이 감소하는 그 효과는 금리를 인상하는 효과하고 똑같은데, 그죠? 그런데 또 금리를 만약에 또 인상을, 어차피 정해진 거지만 인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카드 지출, 임금 상승률 떨어지고 카드 소비 쭉쭉 떨어지면 소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소비 절벽이 오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분기에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요거 말고요. 어제 이 CPI 발표하고 나서는 주가가 딱 올라갔죠. 근데 FOMC 의사록이 딱 발표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의사록에서 어떻게 내용이 나왔는가 하면 하반기 완만한 침체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이거는 지금까지 페드는 침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침체가 완전 회복 시까지 2년 정도 예상한다.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페드의 일부 의원들이 금리 인상 중단 예정했지만 안 받아들이겠죠. 아까 페드워치도 보면. 근데 대다수는 아직 고용이 견조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추가 1회가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냐면 완만한 침체 가능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페드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다 그러다가 뭐 물가가 9% 올라가 버렸고 소비자 물가가. 그 다음에 페드 파월 의장도 계속 말이 바뀌죠. 그리고 지금까지 침체 하나도 없다 그러다가 완만한 침체 가능성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면 뭐야? 이러다 또 심각한 경기 침체가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페드를 더 이상 못 믿는다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나온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고요. 그다음 어제 되게 재밌는 그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의 환경보호청이 전기차 관련 정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나온 건데 이건 이제 60일 의견 수렴 이후에 확정 발표될 건데 이제 2027년부터 나오는 차량, 즉 2032년식 차량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6년 대비 56%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러면 2026년도, 2027년도부터는 내연기관차 거의 판매 불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2032년도 차량이 62%가, 그러니까 2032년도식 차량의 식입니다. 차량의 62%가 전기차가 돼야지만 어제 발표한 미국 환경보호청 전기차 관련 정책에 부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작년에 신차의 전기차 비중이 5.8%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50%가, 그러니까 한 48%가 더 올라가야지만 미국 환경보호청 전기차 관련 정책에 부합시킬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이 기사가 미리 알고 있었는지 모르죠. 이 기사 때문에 소재 관련주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배터리 최소 성능 규제 방안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주행 5년 동안 운행거리 6만 2천 마일 동안 배터리 성능이 80%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행 8년 동안 운행거리 10만 거리 동안 배터리 성능이 70%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이러면 이제 한국산 배터리에서 성능이 우수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이제 부각받을 수 있죠. 그죠? 들어가는 소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장 점유율도 보면 테슬라가 제가 차트가 별로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작년에 연초에는 72%였는데요. 올해 58%까지 떨어졌답니다. 그 대신에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이 10%까지 올랐죠.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주가가 좋은 이유를 이제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GM이나 포드도요. 작년에 거의 1%도 점유율이 안 됐는데 올해 보세요. 9%, 8%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는 테슬라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얘들하고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들한테 밀려버리면 이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로 8,000계약. 근데 어제 신용잔고가 또 증가됐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3조 5천억을, 뭐 3조 5천억 근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최근 6거래일 동안에 거의 지금, 보세요. 2천억, 4천억, 6천억, 그 7천억이 올라요. 그러니까 최근 6거래일 동안 신용잔고가 7천억이 이제 단기 급등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 코스닥에서 그러니까 1월부터 급등했던 섹터로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분간은 코스닥에 급등했던 섹터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신용잔고가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대충 빨리 정리를 했는데요. 요 정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사를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제 예상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환경보호청이 전기차 관련 정책이 나오니까 이제 전기차는 빨리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전기차 인프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 인프라에 있는 종목인 비상장 종목,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기존 HTS로 저희가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SK스건에서 3만 원대 후반대 매수를 하고 나니까 보세요. 2달 만에 60%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인프라는 앞으로 제가 이게 이 주식은 HTS를 어떻게 사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보세요. 전기차 인프라는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 환경보호청에서 저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펼쳤고 그러면 전기차는 계속 올라올 거고 근데 소재나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라도 이슈가 됐는데 인프라 쪽은 거의 충전 인프라 쪽은 거의 이슈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상장 회사 중에서는 충전 인프라 거의 없어요. 네. 관련주들이.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까지 아침에 이제 간략하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3분 정도인가 저희 기존 회원 중에 3분이 가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체 예. 기존 회원 중에 3분만 가입 안 하시고 다 이제 전부 다 특강 가입하셨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입하실 분들은 여기에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도 3일 더 추가로 줍니다. 그리고 내일 가입하신 분도 3일 더 추가로 주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내일 다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오늘 아침 방송에 가장 이제 해외 증시하고 국내 증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예. 됐죠?